자, 이번 주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는 간단하게 우리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부터는 좀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에게 존중이 끊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제가 두 명한테 말하라고 했잖아요. 오셨던 분들 얘기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하셨어요? 네. 오, 잘하고 있네요. 다 했어요? 네. 두 명이 해봤어요. 녹취 갖고 왔어요? 한 번만 녹음하고 네.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녹음하셔야 돼요. 녹음본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땠어요? 주연 팀장님 요즘에 재무설계 쪽 얘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원래는 우리가 주연 팀장님 지금 2년 됐죠? 3년. 3년 차잖아요. 맞아. 무슨 3년이에요? 아니요. 시간이 빠르네. 그래서 연차 3년 차인 거죠. 근데 기존에 한 2년여 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보장성 얘기만 했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재무설계 얘기를 하는 거고, 기존에 뭐 간단하게 약식으로는 해봤지만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해보신 거는 요즘 최근에 끊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얘기할 때 고객들과? 확실히 좀 더 돈 얘기를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고객들이. 제가 덜 물어봐도 더 하고 제가 좀 더 파악할 수 있고 원래 여유자분들 어느 것도 볼 수 있으니까. FF를 좀 더 딥하게 받을 수 있네요. 네. 돈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냥 10만원, 15만원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얼마가 남고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여유자금이 얼마인지를 조금 딥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재무설계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 꺼내는 게 사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엄청난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뭐 CFP 자격을 갖고 있어서 국제공인 재무설계가 아니라 정말 전문 회계, 세무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상당히 보면 알잖아요. 고객들도 알고 있어요. 나 뭐 하면은 돈 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알아요. 근데 알긴 아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할 뿐이야.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자꾸 멀리하게 되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를 단순하게 우리는 실행에 옮기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고객한테 돈 얘기 꺼내서 돈 말한다고 해서 고객이 부자가 되나요? 주연 팀장님 재무설계 하셨을 때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려고 하나요? 그러나요? 엄청나게 투자해서 고객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올려줘가지고 막 주식 투자한 것처럼 코인 투자한 것처럼 빵빵 돈을 올려서 엄청 큰 돈을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산을 분배하게 만드는 그죠? 쪽에 가까워요. 맞죠? 자산을 분배하셔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보험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에 특장점이 있는 거고, 보험 상품 이외에 고객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내용들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들이 있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계속 공유해주고 말씀해 주시면은 안 했던 분들은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재무상담 했던 저분이 다 등록금 들어갔어요. 재무설계 하는 분들 다 재밌죠. 박수 한번 치시죠. 진짜 잘하고 있으시네요. 우리도 재무설계 하는데 사실은 재무설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우리 보험 설계사잖아요. 메이저. 보험계약 못 받으면 수당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 백날 나가서 우리가 재무설계 떠들어봤자 백날 나가서 통장 쪼개주고 분산 투자 시켜주고 맨날 세금도축 가로저축 얘기하면서 고객들 뭐 원하는 시점에 맞추셔야 됩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보험계약 못 받으면은 사실 우리 소득 없어요. 그냥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험계약으로 이끌어내게끔 만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나가서 떠들고 결론 지을 때 보험계약을 이끌어주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재무설계 할 때 그때는 진짜 재무설계 충이었거든요. 완전 컨셉만 딱 잡아서 고객한테 비과세 통장 이런 형태로만 얘기하고 연금 챙겨라 종신으로 연금을 챙겨라 그런 얘기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앞단추에 상담할 때는 다 말해요. 아, 뭐 저축도 하셔야 되고요, 적립금 어떻게 하시고, 불이하시고, 중기자금 이용하시고, 장기자금 이용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체크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럼 그 고객은 그때 당시에는 잘했다 생각을 해요. 뒤로 지나면 지날수록 고객한테 머릿속에 남는 거는 보험 계약밖에 안 남아요. 나는 보험 설계사고 상담을 받았는데 내가 실제로 청약한 거는 보험 상품이고 다른 쪽은 달라진 게 없네. 이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체크 잘해줘도 고객의 만족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헬스랑 되게 비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화법을 전개해줄 때도 PT, 퍼스널 트레이너랑 저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들어가기 앞서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전달드리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퍼스널 트레이너 분들은, PT 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몸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고객의 건강, 몸, 아니 고객이 원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어프로치하고, 그러니까 OP, 오프닝 토크, AP, 어프로치 토크 하고 FF 받고 FF 받은 걸로 설계하고 설계한 걸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약하고 청약해서 만족도 끌어올리면 소개를 받는 거. 이게 우리 프로세스잖아요. PT 똑같거든요. 어프로치 하고 FF 받죠? 인바디 받잖아요. 인바디 받고 고객이 목표 들어요. 아, 어떤 걸 원하세요? 고객님 회원님 뭐 어떤 걸 원하세요? 뭐 바프를 짓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죠. 그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내가 100kg야. 근데 나 한 달 동안 40kg 빼고 싶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짚어주는 사람이 그 트레이너들인 거예요. 되는 걸 된다, 안 되는 걸 안 된다. 고객님의 상태에 따라서 고객님은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줘. 그리고 트레이너들은 뭐예요? PT 받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트레이너들이 뭐예요? 운동 알려주고 뭐예요? 식단 체크. 맞아요. 체크예요. 체크를 계속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체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물어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고객들은 무슨 느낌을 받냐면 압박을 받아요. 아, 내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근데 결국 된다 안 된다는, 이 사람이 뭐 살을 뺀다 못 뺀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회원이 해야죠. 회원이 결국 운동 안 하면 살 못 빼요. 트레이너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어서 엄청난 지식을 전달해주고 엄청나게 설계해주고 엄청나게 체크를 해도 결국 회원이 안 움직이면 못해요. 근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줬어. 체크도 해주고 보험상품도 가입시켜주고 위험에 대한 준비도 시켜주고 재무설계도 해주고, 근데 고객이 잘 안 했어. 그러면은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 수 있는 거예요? 고객에게 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PT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재무설계가 들어주고 목표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목표야 강하게 얘기해주고 당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거 만들어야 돼요. 알려주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다음에 체크만 해주고, 그리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아, 나 관리받고 있구나. 날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날 체크해주는구나. 그러면 고객은 거기에 따라서 소개가 나와요. 나 이렇게 잘 관리받고 있어. 내 담당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소개해줘요.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꾸준하게 공부하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실전에 옮겨가야 돼요. 저번 주에 못 들어왔던 분들은 듣지 못했으니까 내용을 실전에 옮겨야 됩니다. 들었던 내용이 있으면은 얘기해 보시는 거고요. 사람을 만나면요, 어떤 이 안에서 나온 대화들을 이용해서 또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한 건 없어요. 재무설계도 원론만 있을 뿐이지 파생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증권사에서도 재무설계해요. 은행에서도 재무설계해요. 여러분들 PB라는 분들 알아요? PB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재무설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산관리 하시는 분들. 은행도 있고요.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어요. 우리가 그 큰 기업 대표님들 상담하러 갈 때 인카에도 이용하잖아요. 인카에 있는 거 아세요? WM 센터라는. 그분들이 자산관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CFP 자격 갖고 있고 뭐 FP, PB 자격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각 금융권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는 우리 거 위주로 고객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가장 기초적인 위험에 대한 준비,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진행했어? 단기 자금 우리 상품으로 못해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적금 막 들고 있는 거 이 목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적금도 내가 단답적으로 다 돌린다? 이거 완전 욕심이에요. 그걸 다 깨져요. 그냥. 또 단기 상품은 은행권 이용해야겠죠. 대부분 은행권 이용하시죠. 은행권 혹은 증권사. 그 다음에 중기 상품은 그때부터 보험 상품 나와요. 보험 상품 나오고 증권 상품 나오고 은행은 중기 상품 없어요. 은행은 단기밖에 없어요. 예적금은. 그러면 중기, 장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고객들이랑 대화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달러보험, 뭐 단기나 종신, 원화보험 이런 거 판매하시잖아요. 다 엮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미션은 제가 끝낼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제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요. 다음 주는 송지점장님이 AI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AI랑 실무랑 접합하는 거. 자, 오늘 목차는 첫 번째 통장 쪼개기, 통장 이름 정하고 가로저축하기, 예적금, 황금 매출이 통장이라는 그런 화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저축의 목적과 이해.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인지, 노후 자금을 위한 저축인지, 또 짧은 기간 여윳돈을 운영하기 위한 저축인지 모든 금융상품의 입장에 따르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돈 얘기를 꺼낼 때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두 분류밖에 없어요.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남아서 저축을 하는 사람. 애초에 본인 거를 설계해두고 뺄 거 다 빼고 남은 걸 생활비로 쓰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목적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는 저축은 사실 저축이라고 보기 어렵죠. 목적이 없는 분들은 그거를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깨서 쓰세요. 3년 적금, 1년 적금 해약률이 60%, 70%입니다. 만기를 못 채우세요,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도 적금 다 들고 있어 라고 하는 고객들 만기 채워서 풍차 돌리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세요. 왜? 중간에 계속 씁니다.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떤 자금으로 운용을 하겠다 라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적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목적, 목표. 목적, 목표가 우리가 고객들을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고객은 다 알고 있어요. 나 집도 사야 돼, 차도 사야 돼, 결혼하신 분들은 애도 키워야 돼, 뭐 교육비 들어가는데 뭐 하는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생각하기 싫은 것뿐이에요. 왜?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엄청 오래된 영상이거든요.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엄청 오래된 옛날부터 썼던 영상이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런 거 생명보험에서 보신 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10년 뒤 목적이 없는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 20대일 때 가서 얘기하면은 아, 저 결혼 준비해야 됩니다. 30대 때 가서 얘기하면은 아이 키워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40대 때 가서 얘기하면은 아이 대학교 보내야 됩니다. 50대 가서 얘기하면은 결혼시켜야 됩니다. 60대 때 가서 얘기하면은 진짜 일을 안 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영상들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영상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옛날 영상이긴 한데.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금융상품의 선택도 달라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통장 쪽에 이게 가장 기본 원론입니다. 재무설계. 분산투자라고 하죠. 분산투자. 우리가 한 군데에 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통장을 다 구분시켜야 돼요. 우리가 재무설계 얘기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시더라도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월급 관리. 월급 관리 하시는 분들. 근데 조금은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업자분들은 일반적인 직장인 재무설계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는 일단 원론은 직장인 기준이에요. 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시는 분들, 내가 일하는 만큼 월급이 들어오는 분들, 그분들을 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최소죠. 최소 4개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자, 월급 통장, 저축, 지출, 비상금. 원론은 월급 통장에 월급 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월급 통장은 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월급 통장은 제로고요.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내가 월급 받는 날 즉시 싹 빼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난 고객님들은 월급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쓰시죠. 그냥 쓰세요. 여러분들조차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조차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본인 재무설계부터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조차도 우리는 급여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내가 급여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통장을 딱 열었을 때 어디에 돈이 찍혀 있을까요? 그냥 자유입출금 통장에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주거래은행에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고객님들은 더 많이 그러세요. 그래서 그 돈을 월급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통장 쪼개기입니다. 월급을 목적에 따라서 최소 4개 통장의 구분을 사용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맞춤형 예상 관리가 가능하다. 내가 설계를 해둔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은 고객은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고객들한테 재무설계했던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어느 수준까지였냐면 담배 계피도 정해줬어요. 담배도 정해줬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너 이걸 넘어가면 안 돼. 거짓말 맞죠? 진짜로. 진짜 그랬어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있었어요. 담배 계피까지 정해서. 왜냐면 나는 계약을 받아야 되니까. 담배 값이라도 아껴서, 커피 값이라도 아껴서 내가 청약을 받아야 되거든. 그걸 안 아끼면 청약을 못 받으니까.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예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는 것보다 나누어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경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고객님들 그 어플 딱 열어서 이런 거 있어요. 뭐 여의도 뭐 인천 아니면 뭐 생판 이름 좀 생소한 곳에 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거 뭐 쓴 거야? 그거 단기간 내에 막 3초, 5초, 10초 만에 기억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어디에 뭘 썼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 통장을 하나로 운영을 하니까. 통장 하나에 다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나갔다, 저기서 나갔다, 관리비가 나갔다, 수도세가 나갔다, 여기 다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뭔지 파악이 안 돼요. 근데 통장을 쪼개는 순간 파악이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 지출이 늘어났구나. 아니면은 나가야 될 돈이 더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가 너무 쉬워요. 쪼개져 있습니다. 왜? 내 월급 통장이 제로니까. 투자와 지출을 세분화해서 디테일한 자금 관리가 목적이고요. 안정성도 높이고 지출을 줄이는 데 되게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드느냐? 고객들한테 왜 통장을 쪼개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보험설계사님. 왜? 왜 통장 쪼개고 분산 투자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단순하지 않나요? 왜 하세요? 통장 쪼개기. 주에서 최근에 했었어요. 남는 돈 파악을. 그쵸. 남는 돈 파악해서 뭐 할 거예요? 계약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계속 말하죠. 우리가 이거 듣는 거는 청약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난 재무설계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면 스스로 발전해야겠죠. 계속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청약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객들 여유자금 파악하고 만들고. 근데 이 청약을 받으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이 고객에게 베네핏을 쥐어드려야 이 고객도 내가 말하는 대로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 쪼개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걸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통장 활용법. 월급 통장, 월급과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이고요. 전체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너무 쉽고요. 고정적인 지출이 빠져나가면 실질적인 소득의 양을 검토하면서 대출을 포함한 금융변의 이율 혜택, 잔고가 남지 않아요. 제대로 된 통장 소개가 한다.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잔고가 남지 않아야 한다. 월급 통장에 잔고가 남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너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 아 그래? 근데 이 분산 투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받지 않아도 검색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야 쟤 왜 이렇게 구두쇠야? 아 쟤 왜 이렇게 짠물이야? 야 뭐 이렇게 돈을 안 써? 그 사람들 지금 다 잘 살아요. 진짜로. 뭐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 본인이 그런 목적과 목표를 그때부터 뚜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사례 중 한 개는 제가 20대 때 정말 구두쇠라고 노렸던 친구가 있어요. 돈을 너무 안 써도. 근데 저는 막 알바에서 돈 들어오면 그냥 먹을 것도 사주고 술도 같이 먹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물어봤어요. 왜 너는 그렇게 했냐? 왜 너는 그렇게 했냐? 전셋집 자금을 모으고 싶었대요. 그때부터.
그 친구는 그 어린 나이부터 본인 용돈 통장, 알바 통장 쪽에서 계속 목적성 있게 저축을 했어요. 실제로 투자해가지고 서울 아파트 샀습니다. 그때부터 모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큰 돈을 모았을까요? 큰 금액을 어렸을 때 모을 수 있나요? 뭐 용돈 벌고 알바해서 뭐 100, 200 벌어봤자 남는 게 얼마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습관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습관을 잡아두고 본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를 누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구두쇠, 짠돌이 이런 사람들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통장, 재테크 자금을 지출 위한 통장이고요. 정해진 금액을 매월 이체시켜야 합니다.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입금하시고요. 목표와 목적에 맞게 자금을 내려나가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잔고가 남지 않아야 제대로 된 이것도 통장 소비가 가능하다. 투자 통장도 말 그대로 통장을 정해놓고 이 통장 안에서 나가는 돈들은 투자되는 돈인 거예요. 그게 보험이든. 여러분 보장도 자산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장 자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장도 자산입니다. 보장도 자산이 맞아요. 보장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객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보험 들어오는 거 이거 돌려받지 못하는 건 날리는 돈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장도 자산입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에 빠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주 쓰는, 여러분들도 쓰시죠? 저는 신한은행 거 쓰거든요. 보통사를 보는 데서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거기에 보험은 투자로 명목되어 있어요. 보험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입니다. 소비통장, 일상적인 지출이나 나가는 통장, 생활비, 교통비, 식비, 주거비 등등 예상되는 지출 비용을 이체 후에 효과적인 생활비 관리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내가 생활비로 쓰는 통장이다. 생활비 통장인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지?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쓰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찾아봐야 돼요? 대중교통을 쓸 때 할인 받는 건 없나? 요즘 카드 좋은 거 많죠? 엄청 많아요. 정부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 페이백을 해줘요. 얼마 이상 사용하면 얼마까지는 돌려줘요, 돈을. 교통비 쓰시면은 버스, 지하철, 택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택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챙겨줄 뿐인 거예요. 왜? 이 소비통장에 나오니까 교통비, 식비, 생활비, 주거비 등등이 다 찍혀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재무상담하면은 보험 계약 받기가 생각보다 쉽다. 왜? FF를 잘 받으니까. 이 고객이 얼마를 벌고 얼마가 남고 얼마를 운용할 수 있고 실제로 버는 돈에 어느 정도 비율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숫자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고객들을 겁을 더 주기도 쉽고요. 고객들이 니즈를 올리기도 쉬워요. 오케이? 비상금 통장, 대부분은 CMA 통장을 많이 추천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재무설계 하시는 분은 CMA나 아니면은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런 거 있죠. 뒤로 빼놓는 분들, 복리로 올라가는 상품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려요. CMA 통장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실 이건 손해 보진 않습니다. 근데 상품의 종류가 있어요. MMW, MMF 종류가 있어요. 얘는 일복리로 돈이 불러나요. 매일매일 이자가 생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자가 아주 적죠. 아주 적죠. 그래도 예적금보다는 낫다라는 개념으로 증권사 계좌를 첫 계좌를 CMA로 뚫러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무설계 하시면서. 근데 비상금 통장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큰 목돈 뭐가 있어요? 죽는 거 다 알고 죽어요? 그렇죠? 경조사가 가장 크죠. 경조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경조사비를 타는데 월급 통장에 쓰잖아요. 내가 경조사비 얼마 나가는지 몰라요. 체크를 안 하니까. 그런 경조사 비용을 여기다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한 달에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을 수도 있죠. 경조사비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달로 2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1년을 굴려서 돈이 남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이 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쪼개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장담하는데. 내 통장을 쪼개고 분산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재무설계 못해요. 재무설계 안 돼요. 그럼 뭐야? 그냥 보험 상품 판매하고 끝이에요. 왜? 관리가 안 되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이 고객의 삶도 전혀 안 나아져요. 이 고객이 습관을 잡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쪼개는 걸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도 실행하셔야 됩니다. 통장 이름 정하기. 통장마다
이름과 명칭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험 상품 판매하시잖아요. 단기납 종신 보셨어요? 단기납 종신도 이름을 붙여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통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납종도 예를 들어 제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단기납 종신을 가입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부모면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10년 뒤에 자산이 생긴대. 어떤 이름을 명칭하시겠어요? 왜요? 그렇죠. 자녀 교육비입니다. 그 옛날에는 제가 가스라이팅 하려고 뭐 했냐면 증권을 바꿔서 바꿔봤어요. 증권을 출력할 때 증권 위에 이름을 바꿔서 바꿨어요. 애기 이름 무조건 넣어서 깨지 말라고. 뭐 민준이야. 그럼 위에다가 제가 옛날에 제가 하나생명 스마트 통합종신약을 많이 판매했거든요. 스마트 통합종신약 이름이. 근데 그거를 민준이 대학 교육비 통장 해서 드렸어요. 깨지 말라고.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기납 종신 많이 판매하죠. 요것도 이름을 다 명명해 주시면 좋아요. 고객은 잘 모르거든. 네가 이거 뭐 하려고 만들어서 쓰는 거야? 너 이거 이런 거야? 고객이 좀 들었을 때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부모면은 자녀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용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그게 통장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저축 목적을 명확히 하며 저축할 때마다 목적이 달성되어가는 재미를 가지게 하시고요. 휴가, 여행, 부모님 여행, 아내 선물 등등등도 있겠죠. 우리 상품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거는 뭐 교육자금 아니면 주택자금 뭐 여러 가지 항목들 존재하지만 그런 이름을 붙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축 목적 필요 이것도 예일대학교에서 정말 오래된 자료거든요. 1968년 25세 성인 남자 100명 1968년도에 이 100명 중 단 5명만이 인생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요. 실제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35년 후에 다시 체크했습니다. 20명은 사망하고요. 100명 중에 5명의 재산이 남아있는 75명보다 많았어요. 몇 년 뒤야? 35년 뒤에. 제가 구두쇠 짠돌이 얘기했죠. 그 사람들 제가 대학교 때니까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습관을 10몇 년 뒤까지 쓰는 거예요. 우리는 소득이 계속 늘어나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하면서 소득을 늘리려고 일해요. 소득을 줄이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뭔가 그 활동가들 그런 분들 아니면은 실제로 근로소득을 하거나 사업소득을 익힌 분들은 그분들이 이 5명이 75명보다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상위 0.1% 상위 뭐 1% 그런 사람들 우리 고객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습관 나와 함께 습관 잡자 시간에 투자해서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자 라는 목적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인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항상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돈이에요. 통장에 이름을 정해서 납입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이 다가온다 느낄수록 저축하는 재미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무조건 이름을 붙이셔야 됩니다. 저축을 하시더라도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걸 고객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FF 용지를 예전부터 썼던 게 있어요. 그걸 몇 분밖에 모를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항상 재무 설계할 때 첫 단추는 뭐냐면요. 고객의 목표와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이 고객이 어떤 걸 원하지? 이 고객은 어떤 삶을 원하지? 이 고객은 어떻게 살고 싶지? 뭘 사고 싶지? 뭘 하고 싶지? 라는 목표를 쭉 들어서 이 목표를 고객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재무설계 시작이거든요. 고객의 목표를 들어야 돼요. 목표를 듣고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FF를 받고 고객이 어떻게 금융상품 갖고 있고 부동산은 있고 대출은 있고 FF를 받고 고객의 현금 흐름을 잡고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고객이 잡아놓은 현금 흐름으로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지 그러면서 고객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통장을 쪼개드리고요. 재무 상담을 해드리고요. 단기납 종신 판매를 하고요. 펀드 투자를 권유해드리고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가로저축 얘기해드릴게요. 단기, 중기, 장기 목적에 맞게 저축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필요한 자금을 새로 저축을 하지만 장기 계획을 가지고 저축을 분산하면
복리효과는 세금효과로 훨씬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저축 방법입니다.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 결혼하고 싶어. 근데 언제쯤 내가 결혼 계획을 하고 있어. 그러려면은 내가 부모님 도움을 못 받고 전세 들어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네. 그거 모아야지. 모아요. 결혼했네요. 그럼 이 사람 뭐 남아요? 뭐가 남아요? 뭐 남죠? 남나요? 제로죠. 제로예요. 결혼했네. 아우 잘됐다. 결혼하면 인생 끝인가요? 아니죠.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야 내가 결혼하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하네. 돈을 모아야지. 모았습니다. 그거 썼네요. 남나요? 안 남는다는 거죠. 세로 저축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근접하게 빠르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객들에게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통장을 쪼개는 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을 쪼개야 분산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가 뭐냐? 가로 저축인 거예요. 분산시켜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영상 말씀드렸죠. 20대 때 고객을 찾아갔습니다. 고객님, 지금부터 준비하시죠. 고객님 노후 자산도 필요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일 못하시면 고객님 노후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준비하시죠. 고객은 죄송해요. 결혼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 준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10년 뒤. 주택자금 모아야 돼요. 10년 뒤. 애기 키워야 돼요. 10년 뒤. 애기 결혼을 시켜야 돼요, 이제. 그 10년 뒤. 없네요. 고객은 늙네요. 노동력은 영원한가요? 고객의 건강도 영원한가요? 고객이 사이보그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설계라는 걸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고객님이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으셔야 고객님이 원하는 리스크를 해칭시킬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한다고 고객님이 내는 돈이 줄어들고 많아지고 하나요? 고객님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 여력에 맞춰서 분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것들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좀 더 빠르게 당겨야 될 때는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박아질 게 뭐야? 노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영업하실 거면은 그냥 머릿속에 계속 때려 박으세요. 노후, 생로병사, 노후. 어차피 일 못해. 노후는 즐겨야 돼. 노후는 누구나 옵니다. 우리도 와요. 여러분들 연금 가입했어요? 여기서 본인 연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에 한 명 있죠?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노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것부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늙어요? 노후 없나요? 내가 막 100억, 200억 자산 갈아서 노후 필요 없나요? 그분들도 노후 생활해요. 노후. 이 노후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단기납 종신도 판매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점점. 단기납 종신 얼마 못 가요. 저해약 단기납 종신은 이제 진짜 얼마 못 가요. 길어야 올해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업계에서 나온 얘기는 6월 전을 본대요. 단기. 계속 줄어들 거고요. 시장은 계속 빠질 거고요. 수당도 떨어질 거고요.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이득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이제 터닝을 해야 되냐? 장기납 시장으로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장기납. 길게 고객이 납부하시는 상품.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고객이 납부하는 상품. 그런 상품으로 운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이 보험 여러분들이 몇 년, 한 5년, 6년 경험해 보시면은 이 사이클이 돌아요. 저해약이 유행이었다가, 장기납이 유행이었다가, 또 변액이 유행이었다가, 또 저해약이 유행이었다가, 이 유행이 또 돌아요. 우리 옷이 유행 도는 것처럼. 상품이 계속 그렇게 돌더라고요. 저 처음 일할 때는 유니버설 상품이 최고였어요. 한 2년 일했을 때는 저해약 상품이 최고였어요. 근데 저해약도 장기납, 20년 납 저해약, 12년 납 저해약. 그리고 나서는 변액이 최고였어요. 투자하는 거, ETF. 그리고 지금 도래된 게 뭐예요? 우리가 직전 3년간은 판매했잖아요. 당기납. 그쵸? 한 3년 됐죠. 당기납 중심보험이.
한 요 3년 사이클은 당기납으로 또 먹고 살았어요. 새로운 거를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은 요거 계속 신경 써야 돼. 결국 노후는 뭐야? 상속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신보험 판매 아니잖아요. 오케이? 목적 자금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목적은 결혼, 비상, 주택, 육아, 노후 등등 있어요. 재무 설계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혼부부. 이제 막 돈을 합치려고 하거나 이제 막 뭔가 발돋움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또 누가 있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어린 분들이면 어린 분들일수록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니즈 올리기가 너무 쉬워요.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은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그렸을 때 인생이 변하는 변곡점이 몇 개 있어요. 큰 맥락 이벤트들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결혼. 왜? 아예 생판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 하려고. 여러분은 새해에 다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겠다. 나도 10개 써놨는데 나도 한 개도 못 지키고 있긴 한데 새해에 다짐하시죠? 다이어트 하겠다. 얼마 모으겠다. 뭐 하겠다. 뭐 차 바꾸겠다. 뭐 하겠다. 결혼하신 분들도 똑같아요. 새로이 시작하면서 니즈 올리기가 너무 좋죠. 신혼부부. 두 번째, 자녀 태어났을 때. 자녀가 생기면은 아예 이 개념이 바뀌어요. 사람이 머리 구조가 회로가 바뀝니다. 그럼 그때는 보험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좋죠. 사망보험 챙겨야 되죠. 뭐 자녀 비용 마련 안 하실 건가요? 그리고 컨택하기 가장 좋은 분들, 돈 얘기 끝내기, 자녀가 있어 컨택하기 좋은 거, 교사들. 교사는 정말 컨택하기 좋아요. 특히 초등교사들.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자녀 관련된 결혼을 했다? 자녀 관련된 투자 교육 쪽으로 얘기해보세요. 정말 쉽게 결혼해요. 근데 그 금액이 꽤 커요. 적지 않아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안 들어요. 그분들은 워낙 대화하는 게 그런 쪽 맥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축의 목적에 따른 금융상품의 구분이고요. 목돈 마련은 자유적금, 정기적금, 뭐 적금 있고요. 주택자금은 주택청약.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 맥락으로 공부시켜드릴 거예요. 주택청약도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재무설계할 때는 주택청약이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요즘 바뀌었거든요. 저 처음 시작할 때는 2만 원만 불입됐어요. 2만 원만 불입하면은 횟수 채우고 공공주택은 가능했어요. 민영주택은 좀 어렵지. 민영주택은 들어있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니까 순번을 매길 때. 근데 지금은 달라졌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 뭐 헬조선 하죠.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싸게 집을 사는 방법은 청약밖에 없어요. 금매, 말도 안 되는 물건이 아닌 이상은 주택청약밖에 없어요. 주택청약으로 뭐 청약이 당첨돼서 집을 사세요? 무조건 돈 벌어요. 단돈 1억이든 5천이든 무조건 벌 수밖에 없어요. 주택청약은 고객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 당연하게. 노후생활자금 마련, 노후생활 연금 신탁, 개인연금, 연금보험 뭐 등등 있는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연금 종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변액 따셔야 돼요. 변액 무조건 따야 돼요. 재무 얘기하는데 변액 없으면 병신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왜? 변액보험이 연금 수령액이 높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투자에 대한 관념을 갖고 계신 분은 변액보험 좋아하세요. 비과세라서요. 변액연금, 변액저축. 10년 넘어가면 수익이 몇백 프로, 몇천 프로가 나도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목돈 불리는 자금, 예금, 신탁, 증권, 펀드, 변액보험 등등이 있고요. 안정성 확보하시는 거, 요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 안정성 확보가 뭐예요? 위험이죠. 위험 설계. 위험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생명, 상해, 질병, 손해 등등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우리는 목적에 따른 금융 상품을 구분할 줄 알면은 가로저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예적금 풍차 돌리기. 여러분 풍차 돌리기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주연님 들어보셨죠? 풍차 돌리기. 적금이 만기가 됐어. 적금이 만기가 돼. 그럼 뭘 해야 돼? 예금을 들어야 돼. 풍차 돌듯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정기예금, 적금,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려면은 계속 불임을 하면서 풍차 돌리는 것처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복리가 되나요? 여러분들 적금 만기돼서 예금 넣었어요. 적금 만기돼서 예금 넣었어요. 이거 복리예요, 단리예요? 혹시 단리 복리는 그걸 몰라요?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죄송하네요. 복리입니다. 복리죠? 복리입니다. 풍차 돌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복리예요. 복리. 단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실제로 하는 분들이 드물다. 왜? 적금을 만기까지 가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아, 그럼 제가 생각이 잘못했네요. 더 앞에 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훨씬. 단리, 복리부터 시작해서 세금 이런 걸 해야겠다. 그쵸. 단리복리 아셔야 돼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세요? 당연히 금요일에 판매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리복리를 몰라요? 알죠? 오케이. 알죠? 송지점장에서 다시 펴볼게요. 복리 효과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보험상품 판매할 때 복리 얘기 많이 하죠? 복리로 붙습니다. 복리로 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험상품이 복리예요? 단납적 복리인가요? 복리라고 생각해요? 복리예요? 복리예요? 복리죠? 사실 복리 아니에요. 사실은 당해납 통지는 그냥 장기 유지 보너스가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복리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납기가 끝나고 환급금이 형성된 이후부터는 복리라고 봐도 되죠. 왜? 이자가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예금처럼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복리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복리는 사실 구조는 복리가 아닌데 법 표면을 봤을 때는 복리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장점은 뭐야? 인출에도 손실이 적다. 인출에도. 단점은 뭐야? 매월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왜냐면 풍차 돌리기 하려면 12개를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계속 돌려서 만기 되면 넣고, 만기 되면 넣고, 만기 되면 넣고. 이게 현실적으로 쉽나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훨씬 더 부적절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단점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은행의 장점 단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점은 안전해요. 안전성이 장점이에요. 내가 오늘 넣고 내일 때도 돈 나와요. 단점이 뭐야? 뭐죠? 단점이? 은행의 단점은 뭐예요? 저도 죽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너무 없다. 또 단점 또 있나요? 은행의 단점 뭐예요? 세금 뗀다. 은행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잘 배웠네요. 장점이 안전한 거죠? 단점도 안전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고객들은 갸우뚱합니다. 왜? 너무 안전해서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수틀리면 깨버리는 거야. 망치 들고 있다 깨도 돼요. 다 나오거든. 내가 냈던 거. 수틀리면 깨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전한 게 장점이자 안전한 게 단점이 없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자가 적어요. 세금을 떼요. 그건 당연히 단점이죠. 은행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실 때 이런 장단점을 얘기할 때 그런 걸 던져보셔도 돼요. 은행에 저축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맞아. 은행 너무 좋지. 너무 안전하잖아. 너 근데 혹시 은행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잘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던져보셔야 돼요. 안전한 게 뭐 단점일 수도 있어. 왜? 우리는 목적과 목표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저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재무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확 시원해요. 풍차 돌리기 쭉쭉쭉 해서 우리가 매년 쪼개서 1월부터 시작해서 만기를 1년 만기를 해서 매달된 거를 다시 넣고 매달된 거를 다시 넣고 매달된 거를 다시 넣고 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운용시키기도 어려워요. 고객들한테 뭐 습관을 잡아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어려워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다. 그래도 우리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보일 때. 이런 효과로 은행에서 복리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대신 은행은 기준금리를 따르죠. 그래서 예대 마진으로 은행은 돈을 벌거든요. 예대 마진. 은행이 돈 버는 구조는 예금을 받습니다. 받은 예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예금 이자는 2%인데 대출 이자는 4%예요. 그럼 예대 마진은 2%인 거예요. 은행은 그렇게 돈을 버는 구조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확보한 거를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한 금리를 예금의 금리보다 높여서 그 차익을 먹는 게 은행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 엄청 고금리였죠. 미국이 막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막 쫙쫙쫙쫙 올렸잖아요. 대한민국 기준금리 쫙쫙쫙쫙 올렸잖아요. 그때 은행이 수익이 사상 최대 수익이 났어요. 왜? 이자가 세니까.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엄청난 수익을 봤죠. 저 그때 그 토스 증권 처음 나왔을 때 기업은행 한 주 줬거든요. 지금 수익률 170%예요. 기업은행 한 주. 10,000원짜리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은행이 좋았어요. 자, 마지막 항목은 제가 황금 매출이 통장이라는 데도 있어요. 황금 매출이 통장. 이것도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얘기하기 너무 좋아요. 황금 매출 통장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고객이 급여가 오릅니다. 고객이 급여가 올라요. 그럼 우리는 관리를 해야겠죠. 그럼 쉽게 말해서 뭘 하면 되냐? 너 급여가 10만 원 올랐잖아. 연말정산 매년 하죠? 연말정산이에요. 연봉 협상을 매년 하죠. 직장인들은. 근데 연봉이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 올랐어요. 그럼 5만 원 지출하고 5만 원을 저축해. 내 오른 급여분의 50%를 모아봐. 원래 우리 재무설계 한 거에 플러스. 그게 황금 매출이 통장이라고 불러요. 황금알을 갖는 거리기라 일하는 통장이고요. 나중에 자신만한 일을 진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고, 요걸 하시는 분들은 저축률을 올리기 좋아요. 고객이 저축으로 납입하는 금액을 올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너 요런 개념 알아? 너 황금 매출 통장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게 뭐야? 너 월급은 계속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분의 절반만 저축하는 통장에 다 빼봐. 나머지 지출 50%는 너가 쓰고 50%는 우리가 생각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하면 만들어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황금 매출 통장이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화법들이 있어요. 7.2법칙 아세요? 7.2법칙? 아인슈타인의 7.2법칙이라고 하죠.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나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나요? 더 쉬운 것부터 해야 되나요? 은행, 증권, 보험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게 낫나? 제가 지금 하면서도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금 이해할까? 분산을 시키고 투자를 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 목표를 갖고 원래 맨 처음은 은행, 증권, 보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금융사, 은행, 증권, 보험 장점, 단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최소한의 지식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했을 때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쓸 수 없을까봐 내용들 혹시라도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좀 더 쉽게 아니면 더 근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거면은 그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핸드폰 켜줄래요? 이거 QR코드 한번 찍어주세요. 다 찍어주세요. 안 돼. 코드가 비활성화돼야 해요. 준영이 똑바로 똑바로 안 하세요? 이게 뭐냐면 제 송점장님이 그 설계사들 대상으로 AI 관련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혼자 한다고 되진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AI를 쓰고 있으니까 그 쓰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거고 질문 있으면 여기다 그냥 막 올리셔도 되고요. 우리가 일단 먼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설계사들도 좀 유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부에 있는 설계사를 유입하는 걸 목적으로 좀 단톡방을 개설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송지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요 안에서는 여러분들 쓰시는 AI 툴, 뭐 그런 거, 노하우 아니면은 지금 현재 송지원장님이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해주고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뭐 우리 단톡방에 안 물어봐도 이제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트래픽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궁금증 그런 것들은 요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제가 없어요. 다음 주 없어서 다음 주는 송 시험장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최근에 연말정산 관련된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혹시 연말정산 개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연말정산이 뭔지 아세요? 알고 있는 분도 있죠. 연말정산은 제가 나중에 교육을 할 거지만 그냥 약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번 돈이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을 벌 때 미리 세금을 냅니다. 이거 근로소득자 기준이에요. 사업소득자 말고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내가 돈을 벌 때 이미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다 납부하세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그 25년도면은 24년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십니다. 미리 원천징수를 떼가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떤 경우냐?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 항목은 두 개가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공제, 자녀공제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내가 5천을 벌었어요. 그럼 내 5천의 세금 구간이 나와요. 여러분 연말정산은 똑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왜 연말정산을 먼저 하느냐? 5월달에 직장인이랑 사업자랑 다 한 번에 신고해요. 이거 박살나요. 국세청 안 돌아가요. 돌아버려요 사람들 다. 세무서 난리 나요. 그래서 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왜? 직장인들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급여가. 세금 떼기가 너무 쉽죠. 그거를 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받고 내 세금이 산출이 됐어. 근데 내가 세액공제 상품을 들었네. 뭐 연금저축, 뭐 IRP,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세액공제도 받았네. 그러면 너 미리 낸 세금이 너무 많아. 너 공제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너 돈도 많이 썼구나. 너 미리 낸 세금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돌려줄게. 가 환급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았는데 야, 너 내가 국가에서 떼간 거보다 너가 남는 게 더 크네. 너 이번 연도에 돈 더 많이 벌었네. 너 세금 더 내야 되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세금 추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 징수하죠. 세금을 갖고 가죠. 연말정산은 그 개념인 거예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종소세는 똑같이 내는 겁니다. 우리가 5월에 설계사들은 종합소득 신고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업소득이라서 5월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근로자들은 미리 하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고 본인 거 제출해서 회사에서 진행하죠.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돼서 요즘 이슈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다 적으세요. 첫 번째, 연금저축보험 말고 연금저축에 대해서 공부해보세요. 연금저축이 뭘까?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는 걸까? 세액공제라는 건 뭘까? 연금저축을 파면 다 나옵니다. 그거 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각자 발표하실 거예요. 앞에 나와서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생각했고 찾아왔던 거 말씀하시면 돼요. 아마 비슷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합소득세에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배사 근현기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배사 근현기. 이 종합소득세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서 들고 오세요. 종소세 뭐가 있느냐, 세금은 뭐가 나오느냐, 이자소득의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배당소득의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종합소득세 전체의 소득의 세금은 어떻게 되냐, 근로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요즘 너무 찾기 쉽잖아요. AI 돌려도 되죠. 다 AI 돌릴 거 아니에요? 검색 안 하는 거잖아요. 퍼플렉시티 돌리는 거 아니야? 근데 AI 돌려도 돼요. 대신 체킹하세요. 이게 맞는지, 26년도 세법상 이게 맞는지, 바뀐 건 없는지 체크해서 오세요. 그거를 다 다음 주 수요일에 할게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요. 미리 말씀하시면은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좀 접근할 수 있어요. 미리 좀 체크해봅시다. 아시겠죠? 다들 모르셨나요? 네. 저는 연말정산도 하고 5월에 종합소득 대신 것도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소득이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은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돼요. 그게 제 기억에는 7,7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찍히는 소득이 7,700이 넘어가면은 5월에 세무사 끼고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아래면은 인카에서
자체적으로. 근데 우리도 다 사업소득 신고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인카 자체적으로 우리 지금 하시잖아요. 하는 분들은 회계법인 연결해서 거기에 내가 연말정산 간서 서비스 자료 다운받아서 올리라고 하고 하죠. 그거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해요. 어차피. 저는 세무사가 해주거든요. 세무사가 제 거 기장 써주고 세무사가 제 거 소득 신고해주고. 우리는 따로 해요. 대신 여러분 이제 소득이 뭐 일정 부분 넘지 않는 분들은 회사 자체에서 하고 일정 부분 넘어간 분들은 저처럼 따로 하셔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받았어요. 4대 보험을 떼서 받는 소득도 있었고 사업소득도 생겼어. 이 사람들은 5월에 신고 따로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회사 거 신고하겠죠. 사업소득 거. 그리고 근로소득 들어온 것도 합쳐서 신고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거 국세청에서 연락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계속 카톡 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신고하라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국세청에서 막 종소세 신고해서 날라왔는데 에이 이게 뭐야 예끼 이러고 그냥 지워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나중에 세금 두드러 맞아요. 그러면 계속 엎어집니다. 신고할 거는 제대로 신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환급 받으세요. 대부분. 우리는 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대부분. 저는 세금 내거든요. 저는 소득 구간이 높아서 세금이 높아요. 세금 내는데 아마 한 1억 미만인 분들은 다 돌려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법인 들어가서 정산하시잖아요. 많이 받는 분들은 한 돈 200도 받아요. 많이 쓰면. 네, 많이 썼으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들이 쓴 거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 얼마 냈어? 건강보험 얼마 냈어? 뭐 지출 어떻게 됐어? 신용카드 얼마 냈어? 뭐 아니면은 뭐 직불카드, 체크카드 얼마 썼어? 전통시장 그거 다 나오죠. 여러분들 쓰신 거에 한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는 사람은 안 썼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뭐다? 25년도의 연말정산의 기준은 전년도다. 네. 24년도를 기준점을 잡고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년도 거를 확인하고 세금을 줄지 거둘지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 항목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자료화 시켜서 갖고 오세요. 이 자리에서 다 못해도 제가 받아서 저희 지원장님이랑 같이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단톡방 올려주시면 다 들어와 주세요. 다 들어와서 쇼 좀 같이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트래픽을 좀 같이 만들어 봅시다.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도 하나의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저 운영자 주시네요. 또 완장질하는 거 좋아해서 거기서도 완장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마감 우리 3일 남았죠? 저한테 마감 목표 말씀하신 분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체크합니다. 눈을 못 맞추시네요. 박 팀장님 눈을 못 맞추시네요. 자, 마감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리 잘해서 마무리되는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저거 좀 챙겨 꺼내세요.